또 요즘 학교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실 오늘 소개되겠습니다. 수성구 창제지원센터 연구실장이시며 매일신문 교육부의 실장으로 계십니다. 김기현 실장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 먼저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 뒤에서 이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요. 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뭘 먹을지 잘 모르겠죠. 맞죠? 보통은 단위학교 설명 가면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한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동아리를 되게 잘한다. 우리 학교는 뭐 봉사활동을 잘한다. 우리 학교는 뭐 수능을 잘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해야지 좀 와닿는데 다 잘하니까 기억에 잘 남지가 않죠. 맞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3 학부모님들 설명을 할 때 제가 제일 부담되는 건 뭐냐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죠? 아직까지 그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성적이 중학교 전교 내신이 4% 안에 들어온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몇 분 안 되신다, 그죠? 그 4% 가는 게 고등학교 지금 1등급입니다, 1등급.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4%를 갖다가 넘어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만 생각해버리면 이미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4%를 넘어가면 사실은 좋은 대학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간지에 보니까 뭐 수상실적 뭐 이런 거 쫙 나와 있던 거 제가 봤습니다, 방금 저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활동을 다 우리는 비교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학교 수업 시간에 했는 거 빼고 나머지 걸 다 비교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하면 체육 클럽만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 아까 경신부 설명할 때 학술 동아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비교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란 말하면 창의력이 있고 국제적 감각이 있고 이타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문제를 받고 싶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말을 합니다. 창의력 있는 걸 갖다가 고등학교 어디 보내줍니까? 내신 잘 따면 창의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맞죠? 그럼 창의력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뭡니까? 현재 단위 교육과정 이상의 뭔가를 해야지만 창의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단위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사실. 자, 국제감각이라 부르면 뭡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어머님들 시간 투자 제일 많이 하는 과목 중에는 영어입니다. 맞죠?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모르겠지만 다 영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국제감각이 있고 영어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대가 말하는 국제감각이란 타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교육과정 속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뒤에다 설명드렸는데 아까 경생고등학교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과에 보면 비교문학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비교문학. 그 과목 자체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서울대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던져놓고 입학사정관이 운영했지만 그 입학사정관 이면에는 단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얼만큼 좋으냐를 갖다 다 평가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 전형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많은 말들이 자 논술 전형을 가급적 배제하겠다, 뭐 실기를 갖다가 없애기 이런 말을 많이 나오지만 항상 끝에는 이 전형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방안적인 겁니다.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죠? 언론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수능 성적이나 입시 결과만 나오지 이런 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가지고 있는 내신하는 것은 딱 여기 있는 학생부 교과 여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가지고 있는 성적분이 좋든 나쁘든 나머지 이만큼의 전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간다는 게 얼마만큼 바뀐 대입전에 위험할 것이라는 갖다가 인지하시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인데요. 여기 정부에서 이제 논술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학생부 수능 대다수 이런 걸 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장하고. 그 다음에 면접이나 적성도 어떻게 됩니까?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갖다 하지 말고 학생부 전형으로 다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나오니까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요. 어떻게 되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가 약화시킨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교로 갈 때 논술 전형, 논술 시험을 치는 전형에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선발 전형하는 게 있고, 일반 선발 전형입니다. 갑자기 어려우시죠? 네, 선행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부모님들이 항상 학원 가서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맞죠? 자, 지금 열심히 듣겠습니다. 자, 우선 선발 전형하는 건 뭐냐면, 논술 시험을 치는데 문과 학생들한테 국어, 영어, 수학 1등급을 다 맞은 학생들을 정해서 얘들만 먼저 60% 정도를 추려서 선발해주고 수능 성적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언수의 국영수가 다 1등급 들어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만 다시 논술을 평가해서 뽑아주고 60%를 나머지 40%는 평균 2등급 들어왔을 때 뽑아주겠다. 지금 뭐 연대나 고대가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전형은 조금 틀린데 지금 어머님들 눈높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바꿔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라. 우선 선발전을 없애라. 여기 100분이 검직하는 건 뭐냐면 방금 제 말하는 대로 국어, 영어, 수학이 다 1등급 이것만 높은데 서강대나 이런 데는 1등급 하나도 어떻게 합니까? 99%부터 96%까지 있죠. 그죠? 그걸 조금씩 좀 상승시켜서 더 강화시키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런 전형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지금 정부가 안을 만들어 놔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수능이 변별력이 수시에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정시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보면 누가 하냐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단위 학교가 하는 경우입니다. 왜? 수시와 정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학교 몫이고요.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죠. 맞죠? 그럼 이렇게 고민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시가 수능의 비중이 줄든 말든 지금 또 정시에서는 수능만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럼 어머님들 학교 선택을 할 때 수능은 기본 잘 가르치면서 나머지 잘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 이건 어머님들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사고가 선발권을 주니 많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하는 건 누가 고민해요? 학교가 고민할 것이지. 어머님이 저는 요번에 자사고를 갖다가 경신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선발권을 갖다가 해서 들어왔다. 그 뒤에 들어왔다. 그 차이가 엄마들한테 있나요? 들어오면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나 가르치는 수업은 다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사고가 있어지느냐 없어지느냐 사실 이 문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물론 돈이 비싸고 싸고 이게 있겠지만 그냥 나머지 상황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사고일 때나 자사고 아닐 때나 선발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맞죠? 자사고 지정이 취소가 되고 자사고 안 한다 하면 거기 자사고 있던 선생님들 갖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 서울대 연대고대 선생님들 다 쫓아내고 우리는 전부 다 영대 계대 이래 바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은 언론에서 고민하고 떠드는 거지 학부모님들이 학교 선택 상황에 전혀 문제될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고민할 거는 뭐냐면 여기 특기자 전형하는 게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하는 게 이제 특목고나 외고 특목고가 자사고 많이 간다는 건데요. 얘들이 도대체 서울 주요 상위 10개 대학들이 이 전형으로 얼마만큼 많이 뽑느냐가 관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경희대학교가 총 정원의 7.1%, 근데 고대는 22.7%, 서강대 17.8%, 성대가 18%, 연대가 27.9%, 이화여대가 24.9% 이렇게 평균 20%를 뽑고 있어요. 전체 정원에서. 굉장히 많이 뽑는 건데 맞죠? 자, 그러면 이 전형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인데 맞죠? 무시할 수 없는 전형이 그죠? 자, 이 전형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머님 나눠드리는 간지 보십시오. 간지. 간지 보시면 되는 간지. 그래 뭐 수강 실적 딱 나와 있죠. 맞죠? 각종 대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이게. 물론 그 간지에 나와 있는 대회에 합격을 하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전형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특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 모르셨죠? 이만큼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 맞죠? 우리는 논술을 하니만 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홍보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요즘 제 직업이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하는 활동 제일 큰 게 제가 사실은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가서 컨설팅을 해보는데요.
사실은 먼 학교까지 가기는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도 그럼 뭘 받아보냐? 그럼 학교 수는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걸 받아봅니다. 이게 학교 소개서입니다. 받아보면 대구도 학교 나중에 4개 다 사고 오늘 전단지 받으시죠, 그죠? 자, 경신과 하나 받고 대건 거 받고 다 받아보십시오. 프로그램이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다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건 뭘로 보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간지가 그 실적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심화특강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R&D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실제 그만큼 실적이 나오느냐? 실적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써야지만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단위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써야지만 그 요즘 통과가 되는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시죠, 맞죠? 학부모님들께서 대학이나 대학원 때 썼던 논문을 갖다가 단위 고사 씁니다. 그런 대회가 있느냐?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에도 원래 2회째 열리죠, 그죠? 대구시 교육청하고 의교육청이 주최를 하는 대구 경북 청소년 학술대회입니다.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 연관성 있는 주제를 택해서 논문을 써서 제출하면 통과된 학생들은 내년 1월 24일 날 지금 다 모여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합부를 가리고 상을 받게 되는 대회가 다 있습니다, 벌써. 이런 것들을 시도교육청에서 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내신이란 거 멀어지는 거지, 맞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입학사정관 전형인데요. 원래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말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각 대학마다 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이름이 다 다릅니다. 뭐 네오르네상스나 뭐 다빈치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말을 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맞지 않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바꾸겠다?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이름 개명하면 네 아닙니까? 똑같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가는 정책입니다. 뒤에 조금 더 보면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지금부터 들어온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고1들과 전혀 다른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여기 심화 과목이라 분류된 이 과목들이 전문교과라 그래서 어디만 특목고 위주에서만 개설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는 일반고 들어가도 여기 보면 기본 일반 심화입니다. 맞죠? 이거 다 배울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고급 수학 뭐 이런 거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탐 쪽인데 여기 보시면 국제 정치. 우리 여기서 법 정치도 지금 아이들이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인수 수업을 하게 되면 일반고 가서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는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이것도 못 듣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국제 정치 이런 과목들이 있죠. 여기 경제 일반고에서 경제 과목 개설하는데 수능 반영 몇 개 안 됩니다. 왜? 듣는 애들 잘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시험을 안 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국제 경제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과목을 갖다가 기본 일반 심화로 다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왜 특목고 학생이 내신 8등급인데 연대에 붙여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은 내신이 나빠도 이런 심화 교과, 예전에 말로 따지면 전문 교과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대가 예전에 일반고 내신과 특목고 내신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차별성을 걷는 것 때문에 법정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죠? 결론이 어떻게 났냐? 부산고법에서 대학편을 들어줬습니다. 맞죠? 왜 들어줬냐면 그때 과목 편차를 갖다 이런 전문 교과를 더 심한 걸 들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게 법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일반고를 가나 특목고를 가나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교육부가 안을 내어놨지만 단위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맞죠? 지금 웬만한 일반고 가면 제가 하는 말은 교육청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왜
웬만한 일반고에는 과학 2 과목도 개설이 힘듭니다. 그래서 2라고 개설을 해놓고 1 과목을 수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부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면 조정하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구시 교육청도 얼마 전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뭐라고 있습니까? 거점 고등학교 하는 거 들었으면 맞죠? 과학 거점 학교 하는 거 만들어놨습니다. 왜? 단위 고등학교에서는 2 과목이나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 안 되니까 개설을 못합니다.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학교를 거점으로 만들어 놓고 듣고 싶은 애를 이렇게 오라는 말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대구시 교육청도 지금 하겠다고 시행을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 진행이 되더라도 상당히 웃기는 꼬라지입니다. 뭐냐? 우리 학교에서 그런 수업 못 들으니까 나머지 두부살에서 가가지고 맞죠? 그죠? 낑겨가지고 나 수업 듣는 꼴이 연출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다 됐으면 내가 그런 힘든 짓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우리 학교를 4일 다니고 다른 남학교 이틀 다니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술 중점학교나 거점학교는 다른 기본이에요. 심화교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거점학교를 만들었는데 내가 갈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출연할 겁니다. 학교당 몇 명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내신이 안 되면 내가 못 듣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듣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 다 깔아주겠다. 그럼 그런 고생도 할 필요 없었고 내가 내신이 좋든 나쁘든 이런 과목을 다 이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신 타는 게 어머님들 생각할 때는 동교중학교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말하지만 교과서가 저쪽에 뭐 동부나 서부에 있는 중학교 교과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맞죠? 공통 교과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순간 선택 교과로 다 바뀌는 게 이게 선택 교과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논술을 치니 안 치니 자서부가 없었지만 이건 어머님들 고민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맞죠? 이런 것들을 단위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학교 선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애가 이런 걸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 예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우리 애가 국영수를 좀 못하더라도 역사를 좋아해서 한 곳에 심화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이 나쁘더라도 사학과를 좋은 상위권 대학 사학과를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뭐 내가 그렇게 심화되어 있고 창의력 있는 특정감을 잘한다는 걸 노출시키려고 그러면 정빙 잘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뭐냐? 내가 어떤 과목을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심화효과라는 거예요. 심화효과. 맞죠? 자,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지금 처음에 중3 학생들이 올라갔을 때 수능 개편에 뭐가 있냐. 그럼 사탕, 바탕을 갖다 융합으로 같이 치게 한 인문제 막 나온 게 지금 현재 교육부가 추구한 인재상이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형 인재. 나는 문과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문과만 공부한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문이과 공통형 수업을 갖다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문과지만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는 과학 동아리를 했다. 이거 나름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좋아합니다. 어디가? 서울대가 대부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융합한 인재를 되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기본 베이스에서 예체능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목고들이 말하고 있는 뭐 1인 2기, 1기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이죠. 체육. 여기 보시면 예술이 예술. 예술에 보면 일반고 가면 이거 배웁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근데 심화 과목은 뭐 있습니까? 음악사학 하는 거죠. 음악사학. 내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나는 어떻게 된다? 나의 창의력을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음악사, 미술사 이런 수업들을 충분히 이수를 했다는 것 갖다가 증명을 시켜줘야 됩니다. 증명을. 이 음악사 수업을 갖다가 제가 특정 학교를 지정하면 어떻게 수업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방과후 수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까 경신도 방과후 수업 잘 한다는 이런 겁니다. 음악사 수업을 하는데요. 한국의 역사와 세계사와 음악사를 똑같이 놓고 연도별로 일어난 사건별로 학생들하고 팀 프로젝트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들었고 공부했던 학생과 그냥 일반고에서 저는 스포츠 문화를 배웠고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를 배웠고 이렇게 배운 학생과는 대학의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고 그렇게 차별성을 두라고 교육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교육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나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학교 주변에 사교육이 좋더라. 우리 학교 주변에 학원들이 많더라. 이게 문제가 이거 학원에서 못 가르칩니다. 심화과목을 갖다가. 자, 그러면 이 심화 과목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 갑자기 기분이 막 우울해지죠, 맞죠? 그래서 중3 학부모님들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울해진다. 왜? 이게 뭐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는데 좀 괜찮은데 갈까 싶었는데 아까 설명만 들어보니까 전국 2% 3% 이렇게 하니까 맞죠? 우리 애가 지금 반에서 2% 3%도 안 되는 마당이 지금. 근데 이게 하나의 또 다른 기억을 했어요. 뭐예요? 중학교에서는 절대 지표가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봐서는 우리 애가 서울대를 못 간다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제 설명 들어보니까 전형이 다양하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좋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택해서 어떤 진로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거냐를 결정하면 3년 뒤에는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좀 넘어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서울대가 말하는 학교 속에서입니다. 요즘은요, 수시 전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위주 전형하는 게 있었고, 실기 위주가 있었고, 논술하는 게 있었지, 맞죠? 자, 이 논술을 제외하고 학생부나 실기 위주를 할 때 항상 뭘 씁니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맞죠? 자기소개서. 자, 그러면 학생만 자기소개서를 쓸까요? 아닙니다. 학교도 학교 소개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부장님이 학교 소개서를 쓰는데 앞에 처음에 보이는 뭡니까? 학교의 출신 성분을 보여주는 거죠. 네가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것까지도 기분 나쁜데 이게 뭐냐? 자, 성골이라고 다 똑같이 성골이야 하고 진골이야 라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거 어떻게 보냐? 뭐 이런 건 학교 현황이니까요. 자, 학교 및 지역 환경입니다. 학교 및 지역의 교육 환경이 어떻느냐? 이거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자, 학교 구성원의 특성입니다. 신입생 선발 배정 방식 어떻게 있는 학교냐?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와 운영 방침, 교과별 교육 과정의 특징, 가로하고 수업 내용과 방법, 평가 방법, 방과 후 학교 편성 운영의 특징, 그 밖의 특성화 심화교육 프로그램, 해당 고등학교의 특색사업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랍니다. 학교를 발가벗겨 버립니다, 사실은. 아까 어머님들이 웬만한 학교 다 가봐도 뭐 다 한다고 말을 하죠, 그죠? 여기 딱 써버리면요, 제대로 쓸 수 있는 학교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원래 몇몇 학교를 갔다가 이 학교 포트폴리오 때문에 제가 컨설팅 몇 군 다녀봤는데, 제가 그 학교를 갔다가 컨설팅 들어가기 전에 봤을 때는 뭐 동아리 활동도 200개가 있다. 봉사활동하는 동아리 활동도 한 100개가 있다.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보면. 근데 막상 이걸 쓰려고 그러면 없어요. 왜? 동아리가 200개 중에서 없어지는 게 한 100개 쯤 되고 제대로 운영된 10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못 써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 내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썼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학교 소개서가 엉망이면 학교가 못 들어갑니다. 그럼 학교 소개서가 엉망이면 내가 자기소개서가 좋게 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맞죠? 왜? 이 학교 소개서에 나와 있는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배웠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개인적으로 나를 소개하라는 건데 이 학교의 소개 과정이 개판이면 학생이 어떻게 자소서를 잘 씁니까? 자기소개서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내신이 1등급 나온 학생도 자기소개서 3, 4등급 나와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게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쓴다는 개념이 뭘까요? 소재가 많아야 잘 쓰는 겁니다. 맞죠? 글을 쓸 때도 그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많은 활동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야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요 안에 몇 장만 쓰라고 이게 3페이지를 못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떤 학교는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우리 학교가 잘하는 걸 갖다 뭘 보여줄 거를 막 고민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쓸 게 없어가지고 와 이거 거짓말인데 쓰다 걸리면 해야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기사 보니까 자기소개서 표절 때문에 작년에 바로 불합격자들이 1000명이 넘었다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 소개서 표절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했는 거 하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20명, 비정규값 30명 넘어가는데요.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이 암행의사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자, 우리 학교 단위 교육 과정에서 방과후 활동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다, 다 소문을 내놨는데, 실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갖다가 불시에 방문해서 봅니다, 사정관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는. 근데 누구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학부모님들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이렇게 되면. 맞죠? 사교육도 학부모님도 속이는데, 공교육과 속이기 시작한다, 이제. 이 문제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그럼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진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학교 들어가서 직접 상담해보면 됩니다. 교육과정 지표, 시간표 다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럼 그거 어려운 뭐 보면 됩니까? 이게 똑바로 운영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좋을 겁니까? 실적이 좋겠죠, 맞죠? 그겁니다. 실적이 그냥 하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능만 잘 나온다고요? 그 학교에 좋은 실적이 안 그렇습니다. 서울대가 수능을 안 봐요. 서울대가 수시에서 수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영 비율이 없어요. 있어요, 뭐가? 지역기후 선발하는 내신 좋은 애들 학교형 추천 받죠, 그죠? 얘들만 따로 최저를 끝이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을 안 봅니다. 왜 안 보는 게 맞습니까? 수능 안 봐도 이 학교 속에서 하고 자기 속에서 하고 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서울대가 알아요, 이제.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사실. 대입 간소화 방안을 갖다가 교육부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서울대의 김경범 교수팀에서 대입 간소화 방안을 갖다 일단 먼저 만들어서 교육부에 줬는 거예요. 그걸 손질해서 냈는 건데 서울대는 이미 뭐냐? 논술을 치든 말든 뭐든 간에 이미 서울대는 자기들만의 입학사정관 중심 전형으로 해서 다양한 교과 과정을 가지고 학교를 평가할 때 일단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연고대가 그걸 얼마만큼 빨리 따라가느냐가 승패를 주고 있을 뿐이죠. 맞죠? 그래 이거를 어머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몇 개 다 했습니다. 뭐, 여기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별도 파일 없도록 다 하라고요. 자, 교내 주요 시상명인데 시상명 3개 적으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학교는 이게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경신 같으면 여기 경신 교내 학술대회도 있죠. 뭐 동아리 대회도 있죠. 뭐 쭉 이 중에서 우리는 뭘 낼까? 이거 고민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 가보면 대회가 없어요. 대회가. UCC 동아리 대회 이런 거 할까요? 좋아합니까? 맞죠? 그런 게 아니라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을 상위권이랑 똑같은데 어떤 학생을 좋아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하는 겁니다. 인성 나빠도 괜찮아요. 왜? 대학이 챙기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회가 챙기는 거기 때문에. 인성평가 이런 걸 갖다 못합니다. 인성평가 항목을 갖다 어디서 가는 줄 아십니까? 아까 심화교과에 가면 음악매술체육에 다양한 수업들 많았죠. 맞죠? 그걸로 인성지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있는 지식보다는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대입정책이나 현재 바뀌었는 대입 간소화 정책 그리고 현행 대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시고 계셨던 지식들을 갖다 다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무거워졌는데요. 조금 쉽게 가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긴 하지만 선행이 좀 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쉽게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 상위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 순위는 다 아시죠? 1등이 어딥니까? 서울대, 그 다음 어딥니까? 연대, 고대, 그 다음 어디십니까? 서성, 한, 이, 맞죠? 그 다음 뭡니까? 중경, 외시, 맞죠? 건홍, 동수길이 내려가면 이게 15개 대학이라는 맞죠? 근데 우리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경북대 항상 말하는 게 왜 서성, 한, 이, 경은 없노? 저거는 경북대 그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으시죠? 맞죠? 근데 경북대 입장에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경북대가 상위 10개 대학에서 15개 대학 사이 정도 갈 정도는 가지고 있는 대학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몇몇 학과들만 그렇고 좀 말떨어진 학과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자, 그런 대학이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 자, 여기 보시면 논술형으로 제일 많이 뽑습니다. 33.8%. 맞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학생부형 하는 게 학생부형. 학생부형.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입학사정관제인데 이걸 제가 분류를 했어요. 내신형, 종합형, 창의형인데 다 뭉뚱그려서 약 31%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특기자형이 14.2%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학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전형들 중에서
내가 어떤 전형을 갖다가 우리 아이가 통해서 대학에 유리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못 버리는 전형이 있습니다. 뭡니까? 논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논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집 인원을 갖다가 줄인다 말을 합니다. 그죠? 자, 논술의 모집 인원이 33%가 만약 20%가 떨어지면 이게 어디로 이동할까요? 1로 갈까요? 1로 가지 마라 그러지 맞죠? 지금 이제. 그럼 어디로 갑니까? 1로 가란 말인데 1로 가란 맞죠? 지금도 많은데. 제가 앞에서 왜 교육과정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논술 전형과 특기자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지 말고 자꾸 1로 가라 이렇게 정부가. 그럼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정 지원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각 대학이 34분씩 줘야 됩니다. 너가 학교에 돈 줄라고 하는데 너가 만약에 이거 안 줄이면 안 준대로 말하면 일정 부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결국 1로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가냐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좋은 교육과정 운영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대학교를 좀 보겠는데요. 서울대가 입시 요강입니다. 2개밖에 없죠. 입학사정관 전형 1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 전교 1, 2등 학생들 학교장 추천받아서 서류 면접 맞죠? 그죠? 이게 지역균 선발이고요. 일반 전형이라 그래서 요즘 박근혜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꿈과 끼만 있으면 다 지원을 해서 서류 면접을 보는 겁니다. 서류가 굉장히 좋으면 면접도 안 보고 우선 선발을 해주고요. 서류가 아주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접을 볼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서류로 평가를 해서 괜찮은 애들 면접을 통해 뽑는 겁니다. 사실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서울대 가기 되게 쉽죠? 간단하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서류 뭡니까? 면접하는 게 있지만 이 서류가 뭡니까? 아까 학생부 종합 볼 때 비교과, 교과, 다양한 활동들이 맞죠? 그러니까 내신만 좋아서 못 갑니다. 대구 시내 작년에 서울대 빵명 나온 학교가 반쯤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 훨씬 서울대를 많이 가는데요. 사실은 경신 같은 경우에 문과와 이과 비중이 이렇게 경신이 이과에 편중된데 불구하고 문과 학생들이 서울대 간다는 건 굉장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경신 문과가 아까 설명할 때 보니 경신 문과 성적하고 대구 외고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인원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만큼 난다는 것은 굉장한 실적을 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 좀 보겠습니다. 자, 연대인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학생부 영하고 내신형이 지금 숫자가 없죠. 맞죠? 연대가. 안 뽑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연대는 학생부형, 내신형 안 뽑는단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고대 없지요. 빵빵이죠. 그죠? 안 뽑습니다. 서강대 안 뽑지요. 그죠? 성균관대 없습니다. 한대 없습니다. 중대 없습니다. 이대 있습니다. 여학생 학부모님도 안 계시죠? 예, 근데 이대는 사실은 이게 꼼수가 좀 있습니다. 이게 내신 숫자를 뽑겠다 말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우선 선발 기준이기 때문에 수능 잘하는 아이를 뽑겠다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내려갈까요? 자, 경희대조차 없습니다. 외대도 없죠, 맞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신 잘 딴다고 해서 받아주는 대학이 상위 주요 10기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럼 뭐냐?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다가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 비교과는 앞에 나면서 교과가 뒤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 비교과 중심으로 교과까지 나머지 스펙을 잘 쌓은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웃기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지금 3학년 입학생들부터는 절대평가제 하기로 했죠. 맞죠? 실제 절대평가제 시행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 입시에서는 9등급제로 다시 준다 그랬죠. 맞죠? 이게 교육부의 꼼수입니다. 왜? 이 절대평가제는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새로 바뀐 교육과정이 기본 일반 심하면 상대 평가를 하면 심화 과정을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맞죠? 내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절대평가제를 만들었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절대평가제가 자사고, 특목고 유리하다고 막 뜯으니까 한 발 물러나서 했습니까? 성취평가제는 하겠는데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다시 9등급 지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는 교육부 방침이고요. 대학에서는 이미 단위 고등학교가 성취평가제도 절대평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내신은 더욱더 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심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국제경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럼 내신이 몇 명 안 되니까 8등도 못 돼. 이런 고민 하시죠, 맞죠? 그럼 단위 학교는 봐봅니까? 13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교과에 대해서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패스했느냐, 페일했느냐, 이거밖에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전문 교과를 개설할 때 13명까지는 끊어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명문고라 그래도 국제경제 한 과목이 13명 이상 나올 수 있느냐? 잘 안 나오겠지, 맞죠?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그죠? 이거 다 하는데 다 꼼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무조건 운영이 잘 있는 거예요. 자, 내신이 불리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내신이 불리하면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자, 이게 심화교과 들으면, 심화교과 들어가지고 내신 무너지면 좋은 데 못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상 이 자료를 꼭 보여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볼 거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연대가 입학사정관이 600명. 자, 고대가 보시면 합쳐가 얼마니까? 700명대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입학사정관 또 서강대도 꽤 많이 뽑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 805명. 자,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숫자를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맞죠? 제가 지금 대학이 잘 안 돼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중앙대도 지금 이제 보시면 상당한 숫자 뽑고 있습니다. 맞죠? 이화여대 마찬가지고. 자, 경희대조차도 이렇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이만큼 많이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 제가 남은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 학교의 진학 실적도 아닙니다. 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에서 내신이 15%야. 아시죠? 서울대 못 가는 거. 내신 15%를 갖고 서울대를 가겠다는 게 이건 정말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론 3년 동안의 변화가 있지만 객관적인 현재의 지표로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현재 중학교 학교를 다닐 때의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전형을 생각해요. 전형을. 맞죠? 전형을 잘 선택해야지만 그 고등학교가 열심히 성적이 올라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다시피 상위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불린 이 대학들이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대부분 다 논술을 잘 치든가, 뭡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가든가, 특기자 3개 트랙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뭡니까? 여기도 보입니다.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뭡니까?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맞죠? 그럼 대부분 나라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까 연세대학교 상위 인재 전형 합격한 내가 기호가 얼마나 작은지 보시겠습니까? 몇십 명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걸 뚫고는 학교가 이상한 학교지. 대부분 그런 전형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많이 가는 전형 생각이 하죠. 논술 전형이나 입사전이나 아니면 특기잖아. 근데 논술과 특기를 줄여라고 지금 현재 정부가 요구하니까 그 전형을 줄이면서 학생부 전형을 가는데 논술 전형은 뭡니까? 수능 잘하고 논술 잘하면 돼요. 그죠? 이거는 명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시죠? 수능 잘한 고등학교 어딘지 논술 잘하는 다 알지 않습니까? 맞죠?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중학교 단위 학부모님 입장에서 잘 모르는 게 입학사정관 전형을 어느 학교가 잘하는지 처음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맞죠? 학원 가면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건 뭘 볼 수 있느냐? 교육과정 운영지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그 학교가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내가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이득을 볼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제가 오늘 타이틀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격변하는 대학 입시.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게 제 타이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면 되잖아. 맞죠? 잘하면 되잖아. 어떻게 잘하느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내신 중심의 사고방식을 단위 학교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꾸시면 3년 뒤에 어머님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더라도 이미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